투자 레시피 시간이 돌아왔는데 위원님 오늘은 좀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이번 주 내내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 외국인이 지금 1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에서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힘과 차트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간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차트가 뭔데? 차트에서 대체 뭐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시장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첫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시장은요, 사재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시대에 우산 장수가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싸그리 사들여가지고 한양 시내 내에 이제 우산이 없는 대신에 조금씩 팔고는 있지만 가격대는 크게 변동이 없다가 비가 오려고 하니까 비가 오게 되니까 우산 값이 치솟는 거죠. 그 치솟을 때 우산 장수는 모든 우산을 다 내놓으면서 팔고 자기는 수익을 챙기고 큰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주식시장판도 똑같다는 겁니다. 주식시장판도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주가 자체는요, 절대 개인 투자자가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의 돈도 없고 그 정도의 힘을 합쳐서 단합하는 능력도 안 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는 기관 또는 외인 또는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 회사의 주가를 컨트롤합니다. 시총 상위 2천억대 이상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의 큰 자금이 좀 필요하겠고 1,500억대, 2,000억대 미만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 외인들의 자금이 아니더라도 개인 투자, 개인 매수 속에 녹아있는 어떤 특정 누군가의 자금이 분명히 녹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와 함께 매매를 해야만 수익이 난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힘과 차트의 원리를 말씀드리며 초반 강의부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차트에서 그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가 사재기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유통 주식수는 한정돼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통 주식수 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집봉의 캔들을 띄운다. 본전 주는 가격대를 주면서 계속 윗꼬리 형태 캔들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빼앗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그 물량들을 하나 빼앗다 보면 그 회사 내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급등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고 이슈 고점에 최고점에서 터트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달려들면 개인 투자자 물렸다. 그 시점에 물리는 겁니다. 네, 그 시점에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예 간과를 해버리고 들어온 거래량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힘과 차트의 원리는 이 거래량과 캔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이렇게 설명 1강부터 5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진솔한 얘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게 되는데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가 터질 때 사셔가지고 그 최고점에서 물려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 종목 더 가는 거 아니냐. HLB 뭐 어떤 거 나왔는데 뭐 신라젠, 패사빅 뭐 나왔는데 이거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료가 터지면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사셔야 되는 것이지 급등하고 나서 재료가 터지고 나서 사면은 그 정보는 그 희소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매를 절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저점에서 저점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 제가 볼 때는 절대 매매하실 때 손실은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HLB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는 한번 고점까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전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자 2019년도 6월 24일 날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 보세요. 자, 이 가격대가 지금 추세가 꺾인 구간이죠. 자, 2019년도 5월 20일, 5월 15일자 여기가 장기 입형 라인 480인선
480일 동안의 평균 가격선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를 하단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대였어요. 근데 이 종목을 계속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의미 자체 차트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들고 계시다가 이 종목 더 좋은 이슈가 있다 해서 가지고 계셨겠지만 실제로는 한번 급락을 했었죠. 하한가 2봉을 맞았어요. 네, 그날 당일날에 하한가를 맞고 그 다음 날에 점 하한가를 맞았어요. 이때 당시에 여기 물려있던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던지고 나온 거 더 빠질까 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빠질까 봐 다 던지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누군가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누군가가 이용을 한 거란 말이죠. 7월 1일자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굉장히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캔들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쪽 캔들의 시가 자체를 다시 올라타게 되는 순간대가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보시게 되면 HLB 종목 매수를 하셨던 분들 보시게 되면 이 최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더 갈 것 같아서. 근데 왜 더 간다고 여기서 생각을 하시냐고요. 재료가 터졌으면 그 재료가 터진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최고치를 찍었다 해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기대감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장에 떴었던 자, 화장품 관련주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 한국화장품이라든가 한국화장품 제조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한국화장품 같은 종목들을 잠시만요. 네, 한국화장품 같은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을 자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고 해서 그 이슈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중간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슈가 터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불안해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든가 또는 재료적으로 이슈적으로 분석을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결코 수익이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최고점에서 거의 다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최고점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시다가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그림 자체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죠. 자, 올라갈 때 매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네, 최고점으로 찍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잠시만요. 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 또 물타기를 하시면서 손실이 점점 커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보다도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대에는 충분히 최고점에서 바닥까지 눌림을 주고 바닥에서부터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빵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류의 종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이 종목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이 종목 사야겠다. 그러나 그 종목이 이슈가 터졌으면은 팔고 나와야 되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이 왼쪽에 있는 종목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MS 같은 종목 보세요. LMS 같은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이 이렇게 뜨기 전에 자, 충분히 이 최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눌림을 받았죠. 네, 눌림을 받고 난 이후에 어때요? 바닥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땅 터지잖아요. 누군가는 바닥에서 물량을 흡수를 했다,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 자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이 종목이 여기서 이까지 올라오면 팔려고 할까요? 이 정도의 거래량 큰 돈을 들였는데 여기 와도 안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고 여기 가격대, 여기 라인대에 있는 시가보다 아래쪽에서 샀을 때에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의 매수를 지향하신다면 절대 손실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집봉이다, 기준봉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딱 그거 하나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냥 거래량 터진 거. 바닥에서부터 거래량 터진 거. 바닥에서부터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진 거를 보세요. 양봉으로 터졌다는 뜻은 뭐냐? 자, 양봉으로 터졌다는 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매수세가 강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뭔가 그 종목에 대한 호재거리가 있겠죠.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어떤 이슈가 터지고 최고점에서 분명 또다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최고점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류의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최근처럼 뭐 바이오주가 간다고 해서 바이오주를 또 사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아예 그냥 차트만 보시고 완전 바닥권에 있고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지만 실적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실적도 안정적이어야 돼요. 예, 제가 F는 MA라고 했지만은 이 기술적인 질량 부분, 그 기본적인 분석 자체가 제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리 종목 같은 경우나, 그리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4년 연속으로 영업이 적자가 나온 종목들이나 이런 류의 종목들은 3월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는 제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는 기본적으로 보시더라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연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류의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은 나실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종목도 보세요. 이 종목도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터졌어요. 이 8,500원에서부터 이 5만 원대까지 엄청난 그 시세가 터져 나왔잖아요. 자, 이런 구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선들이 있다가 이 선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게 보이시죠? 이 선들 확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조금 지양하셔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손절을 잡고 이 최고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손절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는 가장 안정적인 매매법입니다.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하더라도 또 더 낮은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대, 장기평 라인대를 이탈을 해버리니까 여기 라인대 굉장히 강한 지지가 되고, 여기 라인대에서부터 다시 오른 만큼 빠지는 거죠. 오른 만큼 빠지는 겁니다. 300% 올랐으면, 또는 뭐 400% 올랐으면 적어도 150%, 200%는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뭐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HLB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바닥에서부터 얼마가 터졌어? 지금 대량 거래량 터진 시점에서부터 하더라도 66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660% 올라갈 때 동안 누군가는 분명히 수익 실현을 했을 것이고, 이 수익 실현한 구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물량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확산이 크게 일어난 종목들,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항상 손절을 지켜가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네,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치게 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완전 꽂혀있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셔라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지만, 최고점까지 시세를 터뜨리고 난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을 이제 물타기를 하라고 매매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거나 또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세요. 오히려 내 계좌를 망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 계좌를 지키고 싶으시면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슈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분석 자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주식 시장은요, 이 차트에서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차트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요. 왜? 돈이 들어와야 그만큼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도 안 들어왔는데 누군가 수익 실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CB로 들어왔든 유상증자로 들어왔든 또는 대량 거래를 통해서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왔든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는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최고점에서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내 계좌를 그런 지켜가는 모습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도 이제 왕이 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중일 외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이 어렵죠. 시장이 어려울 때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시장이 어려울 때 상승하는 테마가 뭔지를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이동 통신 관련주라든가 또 제가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신공항 관련주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투기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긴 하지만 시장이 빠질 때에는 오히려 급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은 거의 100% 오른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재무까지 받쳐준다고 하면 그런 류의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대선도 남아있죠. 이런 총선과 대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질 때에는 오히려 강한 힘을 보입니다. 과거에 정치 테마주들,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 일부 급락은 했지만 정치 테마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림이란 종목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한 번에 다 오르진 않죠. 한 번에 오르진 않고 한 번 크게 올랐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또 올라요. 또 오르고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조정받고 또 오르죠. 1년, 2년, 3년 이런 기간대를 거쳐서 큰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 테마, 이런 투기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다. 대신에 말씀드리는 거는 고점 있는 종목 하지 마세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수익이 난다. 이렇게 확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강조를 해주셨어요. 고점에서 물타기는 안 된다.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슈보다는 딱 한 발 앞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잊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투자의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라는 의미로 힘과 차트의 원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다음 주가 되면 12월이에요. 그 12월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뜰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네.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좀 각광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가 있는데 12월에 좀 다가오는 12월에 딱 한 발자국만 앞서서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신공항 관련된 종목으로 그때 새우글로벌을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이 새우글로벌이 뜨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게 밀양시 쪽이기 때문에 밀양보다는 가덕도 쪽에 지금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 형태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이 물량을 빼앗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매집봉의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눌림을 줄 수는 있겠지만 상승 자체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왜? 시세 자체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가 신공항 관련된 이슈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엄청난 큰 시세를 만들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영화금속이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보석 같은 종목 하나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장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계속 지수가 빠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추세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